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클레이튼 기반의 무브 투 원 프로젝트인 코인워크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어저께 제가 퇴근하면서 알게 된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블로그에 간략하게 제가 포스팅을 쓰기는 했는데, 이 포스팅을 쓰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6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 바로 스태픈 관련된 코인인 GMT와 GST가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이 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GMT 가격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총 순위는 한 55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오스와 그리고 BSC 기반의 팬케이크 스왑의 케이크 시총을 뛰어넘었고 플로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클레이튼 기반의 무브 투 원 프로젝트가 기존에 하나 나오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스니커즈라는 건데, 이것도 거의 스태픈과 유사한 점이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출시라기보다는 그 NFT를 민팅을 하려다가 이 디스코드 공지사항에 보시면 많은 유저분들이 높은 기대와 사랑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가지 질책들과 그 질책들을 수렴을 해서 이 3월쯤에 민팅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말이 새벽이 되니까 꼬이네요. 어쨌거나 민팅을 하려고 했는데 민팅을 진행하지 않고 앱을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앱을 출시를 한 다음에 민팅을 진행하겠다 라고 3월달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팅이 미뤄졌고요. 아직까지는 앱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출시가 됐더라면 지금 코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워크가 먼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클레이튼 기반의 최초의 무브 투 원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NFT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스태픈이다 보니까 스태픈과 뭔가 차별점이 있나? 그리고 뭔가 더 나은 게 있나? 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레벨이 있고 등급이 있고 뭐 퍼포먼스 내구도, 착용감, 뭐 행운 점수 뭐 이런 게 있고, 이건 뭐 거의 다 스태픈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앱도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뭐 스태픈과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게 CNK 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코인워크의 티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챌린지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코인으로 래플을 응모하고 버프부터 실제 한정판 신발까지 뭔가 코인으로 래플에 응모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뭐 백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스태픈과의 큰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딱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로드맵은 차후에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 팀원은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실명이 아니고 다 비공개 상태인데, 보통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대다수가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비공개로 많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유저분들께서 공개하라고 좀 아우성 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너사를 보게 되면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네이버 Z라는 곳이 이 제페토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네이버 Z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림이라는 곳인데,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한정판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해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한정판 운동화들을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봤고 한 번도 뭐 구매를 해보거나 판매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이 플랫폼이 잘 나가는 건 알고는 있는데 뭐 진짜 매력적인 플랫폼인지까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파트너사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도 뭐 크게 뭐 딱히 뭐 소개될 만한 뭐 그런 게 보이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NQ를 보게 되면 뭐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클로즈 베타를 5월에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 클로즈 베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정도 제한을 두어 가지고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워크는 누가 만들었나 라고 해서 팀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라운드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보니 이 프로그라운드라는 이런 어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 캐시워크 그런 어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운동 관련돼서 뭔가 개발된 어플인 것 같고요. 뭐 파트너에 똑같이 스프링 캠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캠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니 파트너사에 다 껴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그래서 FNQ를 보면 뭐 운동을 하기 위한 피트니스 관련된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어플 같아요. 근데 다운로드 횟수가 5000회 이상밖에 되지 않는 거 보니 엄청나게 많은 유저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뭐 평점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진짜 유저를 대상으로 했겠죠. 그래서 4.8점 정도 받고 있어서 뭐 평점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라운드를 만든 스포츠 스타트업에서 코인워크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로드맵을 봤을 때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의 스태프과 뭐 차별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백서를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투자 유치, 어디서 투자 받았는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없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개발, 이거는 뭐 어플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이 부분은 홈페이지 오픈은 됐고, 트위터 디스코드 오픈 됐고, 뭐 이 세 개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클로즈 베타가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팅과 토큰 프리세일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팅 시스템 이거는 뭐 그 스태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성 및 업그레이드 뭐 이것도 스태프과 역시나 똑같은 거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오픈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AMA 진행할 예정이고, 6월 달에 IEO 진행할 예정이고, 챌린지 기능 이게 이제 기존의 스태프내에 없었던 기능인데, 뭐 스태프내도 물론 추후에 마라톤 기능이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태프내 그런 마라톤 기능과는 뭔가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딧 보안 감사라고 하죠. 이걸 6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브랜드 협업 진행 예정이고요. 3분기에는 글로벌 오픈, 그리고 멀티체인 시스템 개발, 그리고 렌탈 시스템 개발. 이 렌탈 시스템은 스태프하고 똑같죠. 그리고 멀티체인 시스템 개발은 제가 생각컨대 지금 스테픈이 솔라나가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처럼 여기 코인워크에도 처음에는 클레이튼으로 가지만 뭐 다른 체인을 뭔가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굿즈 제작하고, 4분기에는 섹스 상장, 발음 좀 이상한데 CEX라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바이낸스 이런 중앙화 거래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등산 기능 개발, 이게 기존의 스태프내에 없었던 내용이고, 스마트워치 연동 개발, 이것도 역시 스태프내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정판 NFT 슈즈 이벤트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중앙화 거래소 상장 얘기는 있는데 특이하게 클레이튼 기반인데, 보통 클레이트 기반이면은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예를 들면 클레이 스왑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그쪽에다가 먼저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로드맵 상에는 덱스에 관련돼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로드맵에 뭐 빠졌을 수도 있고, 뭐 또 개발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로드맵에 덱스 상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뭐 추후적으로 상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고요. 제가 이 로드맵을 보고 나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페토 메타버스와 연동을 시키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페토와 연동시키기 때문에 파트너사에 제페토가 있다, 네이버 Z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확장, 연동 기능 개발, 글로벌 국가대항전 시스템 개발, 요것도 역시 스태프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대항전 시스템 개발, 그냥 단순하게 문장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과 그리고 일본 유저들 간에 뭔가 대결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현재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디스코드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간략하게 회사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프로그라운드라는 앱을 이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팀은 아니다. 그래도 뭔가 무브투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번에 무브투원 블록체인을 엎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탄생시켜서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테스터 선정 방식이라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전에 이 웹에서 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스터 선정 방식은 트위터로 추첨을 하고 디스코드에서도 선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정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디스코드에 오셔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그 스테픈이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굉장한 뭐라 그랬죠? 그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 4월 21일 날 나왔는데 이 뉴스가 뜨자마자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스테픈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잠깐 쓰기는 했지만, 스테픈과 이제 코인워크를 좀 비교를 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규정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괜찮겠냐 라고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답변이 되어 있냐면, 현재 검토 중이다. 그리고 국내 리워드형 만보기 서비스들이 5년 이상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 및 피트니스로 분류되어서 정상 서비스를 해왔다. 그리고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플랜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규제 이슈가 발생한다면, 즉 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뭔가 이거는 현금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 앱이 아니라 이거는 게임 앱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 주체를 양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P2E 게임사들이 택하는 APK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꼭 굳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이 APK 파일만 받아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어플을 이용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24시간 이내로 공지를 드리겠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국내 회사에서 만든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뭐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코인워크는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뭐 해외에다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마치 스테픈과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코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아까 공지 내용대로 뭔가 활동을 하시면, 테스터가 당첨이 되면 이제 먼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플을 제가 아직 설치를 해서 이용해 보지를 않았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도 이제 내일 한번 설치를 해서 이용해 볼 예정이긴 하지만, 이 어플을 설치해서 직접 한번 운동을 해보면 얼마나 이 팀이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 길이가 좀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